자, 일반인들도 궁금한 걸로 넘어가 볼까요, 김철 기자님? 아무래도 이제 뭐 간암 안 걸리는 게 최선이겠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간암을 좀 평상시에 예방하거나 뭐 이것만은 정말 좀 간을 위해서 좀 하지 말아주세요라든가 뭐 음식도 뭐 좋은 음식이 있고 나쁜 음식이 있을 테니까요. 간략하게 좀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사실 뭐 음식 뭐 이런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간염 바이러스입니다. 이제 그 전체적인 간암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B형 간염의 원인이 70% 넘고요. 그다음에 C형 간염이 한 10에서 15%, 알코올도 한 10에서 15% 정도 되고, 그다음에 이제 잘 모르는 지방 간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게 있는데, 지금 트렌드는 아마도 B형 간염 많이 줄을 거고 C형 간염도 줄기 때문에 그러면 다 줄어야 될 텐데 또 이상하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알코올이나 지방 간염 이 또 생기면서 그걸로 인한 간암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어요. 물론 바이러스는 여러 가지 지금 예방으로 인해서 많이 줄일 수 있어서 그런 예방은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,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걸 없애려면은 알코올 조심해야 되고요. 그다음에 지방 간염에서 넘어가는 간경변을 없애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적절한 체중 유지하고 운동하고, 그다음에 먹는 것도 중요하죠. 너무 탄수화물이나 이런 걸 많이 먹으면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균형 잡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좀 단백질 위주의 식사들을 하면서 운동을 많이 하면은 이런 지방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. 지방간 자체가 그냥 처음에는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정상으로 올 수 있죠. 체중을 줄이거나 운동을 하면 지방간은 금방 없어지긴 합니다만, 그런 것들이 진행을 하게 되면 지방간염이 되고 염증이 생기고 또 간경변으로 넘어가고 또 거기서 간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히 그런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교수님, 그 모든 음식이나 약들이 간에서 다 대사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간이 하는 역할이 큰데요. 간에 나쁜 음식이나 뭐 그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제가 그 하나 하나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잘 모르기도 하고 연구가 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. 근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저는 간 환자를 대부분 보는데 이 환자들이 있으면 옆에서 뭘 계속 갖다 줘요. 뭐 간에 좋다고 그러는데, 근데 물론 뭐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거 잘 모르죠. 연구를 안 해봤지만. 그렇지만 가끔 그런 걸 먹고 간이 괴사되고 간 기능이 많이 높아지고 그런 환자들 가끔 보거든요. 그러니까 출처가 불분명한 버섯 같은 거나 뭐 그렇죠. 그런 것들 알 수가 없습니다.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. 교수님 지금까지 정말 그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환자 케이스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. 간암 수술과 뭐 관련해서 인상 깊었던 환자 케이스나 뭐 에피소드가 좀 있다면 좀 들려주시죠. 굉장히 많은데 일단 뭐 기억이 나는 거는 이렇게 뭐 사실 간세포암이 옆으로 임파선에 전이가 돼서 제가 그걸 다 수술하고 없애고 또 간이 나빠져서, 사실은 그럴 경우에는 이식을 하면 안 되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원해서 이제 이식을 했어요. 이식할 때 그 아들은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 과정에서 하고 해서 했는데 지금 벌써 15년 정도 됐을 겁니다. 10년 이상이 지나고 지금 재발 없이 잘 있고, 그 아들도 하여튼 그때 좋은 대학에 붙어서 바로 공여자였는데 공여하고 나자마자 입학을 해서 좋은 학교에 붙어서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는 걸 보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간암은 그렇게 해서 계속 생명 연장이 가능한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은 또 거꾸로 굉장히 조기에 수술을 했다고 그러는데도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. 아직은 저희들이 다 모든 환자를 구할 수는 없고, 특히 이제 그 종양의 그 성격,
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작아도 나쁜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은 수술이나 다른 치료를 해도 진행을 계속해서 빨리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. 그 사실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간암의 조기 증상이 제일 관심이 높고 궁금하기도 합니다. 그 간암이 대개는 증상 없다고 하지만 혹시 경험상 보셨을 때 이런 경우는 좀 간암 검진을 받았으면 좋겠다. 뭐 이런 것 좀 알려주십시오. 근데 없는데 어떡하죠? 없는데 어떡합니까? 증상 이 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. 한 1kg에서 남자들은 뭐 2kg가 1.5kg, 2kg 정도 되는 큰 무게를 갖고 있고 그 안에 1cm가 2cm가 들어있는 종양이 있을 경우 증상이 전혀 없죠. 간이 뭐 이 신경이 있어서 뭐가 생기면 아픈 것도 아니고 굉장히 커진 암에서 커지면은 물론 이렇게 좀 이상한 감각을 느끼거나 거기에 뭐가 옆구리가 땡기거나 그럴 수 있지만 증상이 없습니다. 그래서 조기암을 발견하는 것은 결국 고위험군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. 1년에 한 번. 요즘 뭐 1년에 한 번, 6개월에 한 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비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을 갖고 있거나 굉장히 간 경변이 무슨 원인이 되든 간 경변이 있는 사람들은 6개월 정도는 한 번씩은 체크업을 해야 됩니다. 간이 뭐 한 30%가 예를 들어서 망가졌든 한 네. 80%가 망가졌든 차이가 없는 거네요. 그 그렇죠. 증상별 80%면 뭔가 좀 올 겁니다. 황달이 오거나 뭐 하는데 보통 저 간 절제를 아주 심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80%, 75%, 80%의 간을 절제도 다 살아나고 젊은 간이면 이 간이 괜찮을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뭐 70%는 뭐 멀쩡하고요. 그 이상을 사실 절제해도 간이 재생을 합니다. 간은 워낙 가만히 있고 보통 때는 재생을 안 하지만 어떤 피해가 가면은 그때부터 굉장히 재생을 빨리 해요. 이런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간에 온갖 독이 다 올라오잖아요, 장에서. 이제 간이 깨지면 그거를 복구하기 위한 그런 아주 한목적인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때는 가만히 있어도 뭐가 이제 절제를 한다든지 피해가 가면은 굉장히 재생이 빨리 일어납니다. 저희가 간 이식을 할 경우에 공유자한테 70% 정도 띄거든요. 간을 절제합니다.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면 30% 남은 거죠. 자기가 이 일주일만 돼도 벌써 2배 정도 커져 있어요. 우와. 그렇게 빨리 자랍니다. 알겠습니다. 그 정상이 뭐 없기 때문에 간암 검진을 고위험군에서 6개월에서 1년 꾸준히 받는 게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제 저는 간세포암, 간암을 치료하는 사람이고 당연히 나의 목표는 간세포암을 없애거나 안 생기게 하거나 또는 이걸 다 치료하는 거죠, 100%. 근데 뭐 안 생기게 하는 노력을 해서 굉장히 줄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도 잘 열심히 하고 있어서 간염 치료를 하고 있고 또 생활 습관을 고치면은 많이 줄일 수 있고 또 잘 된 그런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했을 경우에는 거의 90% 이상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좀 빼놓고는 우리 치료 성적을 높여서 간 이식을 하든 뭘 하든 이 성적을 높이는 게 나의 한 가지 목표고 또 수술하면은 상당히 아프다고 생각하는데 아프지 않고 수술 받는 할 수 있는 아프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. 사실 그죠? 아프지 않게 수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고 하여튼 여기 시청자라고 해야 되나? 네네, 시청자분들은 앞으로 건강하게 사셔야죠. 건강하게 살려면은 물론 간염 바이러스는 뭐 여러 가지로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한 생활, 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 운동하시고 건강한 식사하시고 그걸 잘 지켰을 때 아마 간암의 발생률을 우리나라에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잘 들었습니다. 이상 국내 최고 명의를 찾아서 간암 수술
명의 서경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간암에 걸리더라도 희망을 안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.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